자, 그러면은 수열의 합이 아니라 귀납법, 그죠? 귀납법의 유제 문제 풀이를 일단 시작을 해볼 텐데 1-3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 테니까 잘 한번 봐봐. 가자. 자, 갑니다. 자, 1-3번에 보면은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점화식 두 개가 주어졌어. A, 2m, -a에 2m, -1이 5예요. 그 다음에 A에 2m 더하기 1 -A에 2m이 이게 -2예요. 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졌고 근데 니네들이 보통 무시하지만 이 옆에 되게 중요한 정보인 m 값이 1, 2, 3, 땡땡땡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다 m 대신에 1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사실 얘기하는 거야. 어떤 문제는 2부터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1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뭐 어떻게 정의되고 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점화식이니까 대입해서 규칙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m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식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윗식에다 m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차이가 얼마? 5가 차이 나게 되고 밑에 식에 m 대신에 1을 대입해 주면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가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확인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열을 해야지만 규칙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A를 나열을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첫 번째 항에 5를 더해 두 번째 항이 나오니까 두 번째 항은 6. 근데 두 번째 항에서 2를 빼야지 세 번째 항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4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1, 6, 4. 이러면 좀 곤란한데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져야 개차를 하든 뭘 할 텐데 값이 커졌다가 작아지면 뭔가 좀 다른 어떤 변수가 숨어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번에 m 대신에 2를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자, m 대신에 2 대입하면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차이는 5가 차이 나고 그럼 m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다섯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차이는 얼마가 되면 -2만큼 차이 난다. 그럼 세 번째 항에 5를 더해야 네 번째 항이 되는 거구나. 사나야? 봐야지. 자, 세 번째 항에 5를 더해야 네 번째 항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5를 더하니까 다음 항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9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에 2를 빼야지 다섯 번째 항이 나오게 되니까 얘는 7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석진아 규칙이 좀 보이냐? 자, 근데 지금 사실은 m 대신에 3, 4 이제 뭐 집어넣어 볼 거를 생각을 해보면 봐봐. 어차피 홀수 번째에서 짝수 번째로 넘어갈 때는 5를 더하고 홀수 번째, 짝수 번째에서 홀수 번째로 넘어갈 때는 2를 빼거든? 그럼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는 뭘 또 더해? 또 5를 더해서 맞냐? 또 5를 더해서 12가 되고 그럼 다시 2를 빼서 10이 되고 근데 더 나열을 해도 이거는 규칙이 잘 안 보일 것 같아. 그럴 때는 이것도 생각해 보래. 뭐냐면 잘 봐. 홀수 번째 항들은 홀수 번째 항끼리 규칙을 보는 거고 얘네들을 내가 BN이라 할게. 홀수 번째 나열되어 있는 것만 나열한 걸 BN이라 할게. 자, 그 다음에 짝수 번째 나열되어 있는 이 친구들 얘네들을 내가 뭐라 할 거냐면 CN이라고 하면 BN은 BN대로 CN은 CN대로의 규칙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홀수는 홀수 번째대로 짝수는 짝수 번째대로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쉬운 짝수부터 해볼까? 야, 짝수 번째 항들만 나열한 수열들을 CN이라 하면 6, 9, 12 일반항 3n 더하기 3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동의합니까?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두 가지거든? 뭐를 구하라 그러냐면 A100도 구하고 A의 101도 구하래. 이거 구할 수 있겠지? 이거 몇 번째 짝수야? 50번째 짝수지? 그럼 이 말은 사실은 뭘 구하라? C50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 그냥 50 집어넣으면 150이고 3 더하면 153이 돼버리겠네. 자, 그럼 이번엔 BN이라고 하는 홀수 번째 항들만 조사를 해보면 1, 4, 7, 10, 30 늘어나네. 그래도 3n의 -2를 일반항이라 볼 수 있겠네. 그럼 여기는 101은 몇 번째 홀수니? 51번째 홀수죠. 101은 51번째 홀수지? 그래서 네가 지금 이게 궁금하다라는 얘기는 바로 B51을 계산해라. B51. 홀수 번째 것만 따졌을 때 51번째를 조사해라. 그래서 50을 대입해주면 153에서 2를 빼주니까 151 이렇게 되겠는데. 그지? 맞지? 자, 그래서 그 둘을 더해준 정답은
304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노가다를 뛰다 보면 규칙이 안 보일 때도 있어. 그럼 규칙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라? 홀수 번째끼리 짝수 번째끼리 규칙도 한번 확인해봐라. 이게 일단 1-3번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1-3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자, 1-4번. 나라면 대입해. 왜냐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어차피 대입해서 규칙을 확인하는 게 좀 더 유리한 문제들을 위주로 출제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멋지게 변형할 수 있어? 그럼 니네가 원하면 그건 해줄게. 알겠지? 근데 나라면 1-4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n 대신에 1부터 대입을 합니다.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요. 일단 첫 번장이 지금 현재 이것도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a를 나열을 해볼 텐데 첫 번장이 마이너스 97이래. 자, 주어진 점화식에 n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1 a 빼기 2 곱하기 a1이 90, 왜 그래? 100이 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97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2배를 한 얘는 194가 되게 되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94네? 그래서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9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94가 되는구나. 동의하니? 등빈 아닌 거 하고 뭐 개차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자, n 대신에 2 대입해봅니다. 주어진 점화식에 n 대신에 2를 대입해보면 2a3 빼기 3 곱하기 a2도 100이라는 값을 갖게 되게 돼. 그럼 두 번장의 마이너스 3배인 이 친구는 마이너스 270에 11을 더하니까 282가 되게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82가 되게 되고 그럼 2로 나누면 182를 반으로 나누면 91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91이 되게 된다. 야, 이 정도면 등차수열인 거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나는 선생님 혈액형이 A형이라 소심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는 거지. 자, n 대신에 3 대입해보면 3 곱하기 a4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3이 또 100이야. 그럼 세 번장이 마이너스 91이니까 이건 그거의 4배인 364가 되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64가 되고 그럼 3으로 나누면 88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항이 마이너스 88. 그럼 안 해.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AN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AN은 어떻게 되더라? 3씩 늘어나니까 3n에 마이너스 100이 되겠다. 자, 이게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값의 뭐 합의 최소대지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 일반항 구하는 건 내가 볼 때 이게 맞단 거야. 자, 우리 여기 또 5명 있으니까 우리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번 가볼게. 선생님, 내가 이게 대입하는 거 말고 풀이가 좀 궁금하다. 있어? 방법이 있긴 있거든? 변형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 궁금하다 손들어. 막 치환하고 바꾸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안 궁금해? 괜찮겠어? 이렇게 궁금해? 그러니까 오늘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이런 이제 고민이 돼야 돼. 대입하면 다 되긴 되는데 그럼 얘를 우리가 서술형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할 수 있고 안 궁금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또 기록을 남기는 거긴 하니까 한번 멋있게도 한번 풀어볼게. 알겠지? 서술형적으로 되게 있어 보이게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 자, 그 마무리는 일단 앉을게요. 뭐 합이 최소가 되는 이견은 지금 일단 뭐 메인 주제는 아니니까 일반항 구하는 게 이제 메인 주제가 되니까 일반항 구하는 다른 방법. 그럼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해 볼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시간 낭비는 아니야. 왜냐면 사고력이 넓어져. 점화식을 또 어떤 수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고력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 요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서술형적인 풀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97이고 주어진 조건이 n 곱하기 an 더하기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100이라는 상황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얘를 좀 있어 보이게 좀 멋있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양변을 뭐로 나누냐면 n과 n 플러스 1의 곱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n이 약분이 되니까 n 플러스 1분의 an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n 더하기 1이 약분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n분의 an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원래 월정이 100이 있었었는데 얘를 n과 n 플러스 1의 곱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지금 양변을 n과 n 플러스 1의 곱으로 나눠버리게 된 거야. 이해돼? 그래서 뭐 치환을 해도 돼. 사실 치환을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거든? 하지 말까 그냥? 보통은 뭐 bn이라 하고 bn 더하기 1이라 해서 치환을 하는데 어차피 축쳐 때릴 거거든?
그럼 뭐 어차피 1, 2, 3, 4 대입해서 숑숑숑 할 거니까 뭐 치환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오른쪽을 부분 분수로 찢어버리면, 그래서 100 곱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되겠죠. 분모에 곱해 있는 두 놈의 차이가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바로 부분수로 나눠줬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식에 n 대신에 1부터 n 마이너스 1을 추체로 대입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할 거야. 그럼 n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선생님 2분의 a2 빼기 1분의 a1이 100배에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돼. n 대신에 1을 대입한 결과고, 그 다음에 n 대신에 2를 대입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분의 a3 빼기 2분의 a2가 자 100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됩니다. 자, 뭐 공통적인 거 나왔으니까 3 대입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n-1을 대입을 해주면 n분의 an 빼기 n-1분의 an-1이 100배에 n 대신에 n-를 대입해 주니까 n-1분의 1 빼기 n분의 1, 요게 이제 n 대신에 n- 대입한 거고,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라 라고 하면 여기는 2분의 a2, 2분의 a2, 3분의 a3, 3분의 a3 등이 사라질 거고, 여기서는 더하기 빼기 2분의 1, 더하기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되니까, 그럼 남는 것만 잘 찾아봐. n분의 an 남지, 1분의 a1 남지, 요거 100분의 1 남지, 요거 이렇게 남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는 것들이야. 그래서 남는 걸 정리를 해봤더니 n분의 an이요. 자, 첫 번장이 마이너스 97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더하기 97이 돼버리고, 그럼 얘는 얘랑 얘랑 곱한 100에다가 그다음 얘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n분의 100이 돼버리겠죠. 된 거야? 양변에 지금 뭐 정리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넘기고 그러면은 3 남죠. 그 양변에 n을 곱해주게 되면 an은 3 남았는데 n 곱해서 3n, 그 n 곱하면 빼기 100.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일단 뭐 서술형적인 풀이 방법이야.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뭐 장단점 뭐 따질 거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유형발로 이게 좀 풀이 방법을 또 외워야 되죠. 여러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좀 n하고 n 플러스 1 또는 an과 an 플러스 1의 뭐 곱으로 양변을 나눈다는 어떤 기술을 하나 좀 외우면 또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시간이 쫄려 풀다 보면은 이것보다는 아마 본능적으로, 그게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본능적으로 사실 대입하는 게 보통이거든. 근데 옛날엔 그렇게 하면 망하는 문제를 냈어. 대입하면 규칙이 안 보이는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대입해서 규칙이 보이게끔 내는 문제가 좀 대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이것도 나쁜 풀이는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은 해봐. 아, 요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구나. 요게 1-4번이었습니다. 자, 좋은 문제 잘 질문했고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뭐 요 풀이는 지워도 될 거야, 그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좀 필기 못한 사람도 봐. 유튜브 보면은 잠깐 멈춰놓고 뭐 필기 하면 되니까, 혹시 좀 필기를 좀 놓치거나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또 유튜브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다음 니네가 질문한 문제 2-4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주어진 조건 갈게. 자, A1은 1이고 그 다음에 A2는 2고, 근데 어떠한 방정식? 이상한 방정식. AN X제곱 더하기 2AN 더하기 1의 X에 그 다음에 A의 N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어떠한 중근을 갖게 되는지. 야, 근데 이거 아까 마무리 안 해도 되지? 이거 SN 최소가 되는 건 이거 0 되기 바로 전까지니까 33번째 한까지만 계산하면 된다. 알지? 뭐 그거는 내가 따로 마무리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가겠습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그럼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조사해보자. 짝수 판별식 가겠네. 야, 얘의 제곱인 AN 더하기 1의 제곱에서 얘랑 얘랑 곱한 것이 뺀 게 0이 돼야 된다. AN과 AN 플러스 1을 곱한 것이 0이 되니까,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의 간접적인 표현이네. 그럼 AN이 지금 현재 첫 번장이 1이고 두 번장이 2니까 그럼 세 번장은 4겠고 뭐 네 번장은 8이겠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일반항인 AN을 2의 n-1승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 초항은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뭘 구해야 되냐? 중근인 알파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사실은. 솔직히 여기다가 n-1 넣어보고 n-2 넣어보고 n-3 넣어보고 해서
중근이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1x제곱에 두 번째 항이 2인데 2까지 곱했으니까 4x에 그다음 세 번째 항이 4니까 4는 0이라는 거 어떤 중근을 갖습니까?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지. 근데 n 대신에 2를 대입해보면 두 번째 항이 x제곱의 개수가 되니까 2x제곱에 더하기 8x에 그 다음 더하기 8은 0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양변 2로 나누면 어차피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게 되겠지. 그러니까 계속 집어넣어도 어차피 중근은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됐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궁금한 중근 알파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원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알파 곱하기 AK 값을 계산해라.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알파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와 an의 변수를 k로 바꿔주면 k 빼기 1 되고 그럼 이제 등비설합 공식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되나요? 자, 그래서 중근을 가는다는 정보를 가지고 등비세어림을 확인했다. 자, 요게 뭐 이 문제 좀 그나마 독특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 정리해 주시고. 자, 2-4번이었습니다. 자, 니네 적는 동안 나는 또 3-4번 문제를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은 6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3이고 근데 관계식이 an 빼기 1에 마이너스 2an 더하기 1 그 다음에 a의 n 빼기 1 더하기 an 더하기 1 곱하기 an은 0이라는 게 2 이상의 자연수에서 2, 3, 4 붙었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A15는 얼마냐. 자, 3-4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 좀 길죠? 자, 특이한 점은 2 붙어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일단 오늘 일단 그거부터 할 거야. 대입하는 것부터 일단 먼저 할 거야. 2부터 집어넣어 볼게. 2를 집어넣으면 A2, A1 빼기 2, A3, A1 더하기 A3 곱하기 A1은 0이야. 그래서 내가 세 번장이 궁금해서 내가 얘를 X라고 할 거거든? 모르니까 X라고 더 볼 거거든? 뭐가? 어디가? N 대신에 2 넣었으니까 A2. 매의 눈을 가졌구만. 땡큐. 맞지, 그러면? 자, 가보자. 첫 번장하고 두 번장을 곱한 이 친구는 18이고 세 번장을 X라고 첫 번장이 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2X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장과 세 번장을 곱하니까 더하기 3X가 돼서 는영됐어? 이거 마이너스 9X거든? 그 넘어가면 얼마? 2죠, 2. 2지? 그래서 세 번장이 얼마가 되는구나?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했어. 6, 그 다음 3, 그 다음 2. 응?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n 대신에 3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A3 곱하기 A2 빼기 2A4 곱하기 A2 더하기 자, A4 곱하기 A3 이거의 결과가 0이 되게 됩니다. n 대신에 3 대입해주면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네 번째 항을 X라고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네 번째 항을 X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그럼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곱은 얼마? 6이 되겠고 그럼 2 곱하기 네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곱은 3X인데 거기다 2까지 곱했으니까 이 친구는 6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곱한 이 친구는 뭐가 되고 2X가 되므로 그럼 4X가 6이니까 X는 2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네 번째 항이 뭐가 됐다? 2분의 3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나왔으니까 개차를 의심해 보려고 3 뺐네 1 뺐네 이게 지금 2분의 4인데 2분의 3이 됐잖아. 그 2분의 1 뺐네? 그럼 뭐겠어? 근데 개차가 아니지. 근데 원래 이제 개차가 나오는 게 기본인데 개차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흔치는 않지만 역수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의 역수가 6분의 1 두 번째의 역수는 3분의 1인 6분의 2 얘의 역수는 2분의 1, 6분의 3 얘의 역수는 3분의 2, 6분의 4 조화수열도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도 의심해 보라는 얘기죠. 개차가 아니면. 개차일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일단 먼저 개차 쳐보고 안 나오면 역수도 한번 생각해봐라. 자, 그러면 우리 AN 추론할 수 있잖아? 어떻게 되겠어? n분의, 미쳤구나.
6분의 n이 바로 a인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되니? 자, 그럼 또 물어보기 좀 민망하지만 나 이것도 멋있게 푸는 게 좀 궁금하다. 서술형 풀이 궁금하다. 자, 볼게. 자, 계속 질문해줘. 궁금하면 알겠지? 자, 지금 문제에 주어진 이 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질 수 있지만 양변을 뭘로 나누냐면 an-1과 an과 an 플러스 1의 곱으로 양변을 나눠버리게 되면 여기는 빼기 1과 n이 약분이 되니까 뭐가 남게 되냐면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게 되고 또 여기는 an 빼기 1과 an 더하기 1이 약분이 되니까 뭐가 남게 되냐면 an분의 2가 남게 되고 또 여기는 an과 an 플러스 1이 약분이 되니까 뭐가 남게 되냐면 a의 n-1분의 1 이게 0이 돼서 자 넘겨보면 이웃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의 거의 합 바로 조화 수열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럼 선생님이 조화 수열 문제는 무조건 뭐에서 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치환해서 문제 풀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an분의 1을 bn이라 치환을 하면 첫 번째 문제에 주어진 a1이 6이라는 정보는 b1이 6분의 1이라는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인 a2가 3이라는 조건은 b2의 값이 3분의 1이라는 걸 주어진 거니까 그 얘를 가지고 등차수열 해결해 보면 a는 6분의 1이고 등차수열의 두 번째 항인 a 더하기 d가 3분의 1이 되니까 그럼 얘하고 a 값 d값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bn이 뭐가 되게 되냐면 6분의 n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그거의 역수인 an이 뭐가 되게 된다? n분의 6이 나오게 된다. 자, 요게 나 뭐 실수했어 지금? 잘못했네. 역수가 6분의 n이니까 an은 n분의 6이죠. 그죠? 그래서 an은 n분의 6이 된다. 된 거야? 자, 이게 뭐 일단 뭐 정책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문제들을 공통점들을 보면 많은 항들이나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적당한 걸로 양변을 나눠서 좀 식을 간단히 해보자 라는 게 컨셉인 것 같아. 지금까지는. 된 거야? 자, 3-4번 문제 대입하는 방법도 해봤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서술형적인 방법도 생각해봤다. 6분의 1이 뭐예요? 이거? 초항. 그 bn이 등차수열이니까. an이 조화수열이면 bn은 등차수열이거든. 그럼 우리 bn 등차수열 문제는 항상 a와 d로 a하고 d로 표현하잖아. 뭐 다섯 번째는 a 더하기 4d 뭐 이러듯이. A1은 6인데 A는 갑자기 6분의 1. 지금 나는 이거 bn의 초항을 a라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등차수열 bn의 초항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A1을 보통 A라 쓰지만 또 그렇게 꼭 A1만 A라고 쓰는 건 아니어서 B라고 썼으면 좀 약간 덜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등차가 아예 헷갈릴까 봐. 그래서 여기는 A는 맞아. BN의 초항을 A라고 한 거야. 정확하게 질문한 게 맞죠. 자, 정리해 주시고 왼쪽은 좀 지울게. 짜자샤짜라쩌쭈 풀이할 때는 B만 안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지? 자, 5-3번도 한번 가보자. 자, A1은 1이고 AN 더하기 1은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고 근데 얘는 그 식변형을 통해서 계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5-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항들을 나열해서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바는 바로 뭐냐? 이런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야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땡땡땡 해서 A의 2013까지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즉 이거의 1의 자리수가 궁금한 거예요. 1의 자리수 맞지?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쉽게 말해 2의 자리수가 궁금한 거예요. 1의 자리수 동의합니까? 자, 근데 이거는 방법이 나열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단 나열을 해보는 거야. 나열은 다 되니까 나열밖에 안 되는 건 나열로 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AN을 조사를 해보면요. 첫 번째 항 1입니다.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해 볼까요? N 대신에 1을 대입해 보면 선생님
두 번째 항이 2배의 A1이 돼서 두 번째 항이 2가 되게 된다는 걸 우린 추론할 수 있고 n 대신에 2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이 얼마가 되죠? 3 곱하기 A2가 돼서 그 다음 항은 6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4를 계산해 보면 4배 A3이 되므로 얘는 2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A5는 그럼 5배 A4라 거기다 5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12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야 400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0이지 왜? 400이 10의 배수니까. 그러면 120 이후에 있는 항들은 다 뭐가 되냐면 10의 배수가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120에다 뭔가를 더 곱하잖아. 그럼 10의 배수가 되고 그럼 10으로 나눈 나머지야 1의 자리수에는 몇 번째 항부터는 5번째 항부터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5번째 항부터는 상관없으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 없고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3번째 항과 4번째 항을 더한 거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없죠? 너 정답은 0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이야. 뭐 12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는 문제도 나오고 뭐 2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0의 배수는 없다는 거. 그럼 120이 기본적으로 10의 배수고 그럼 그 다음은 얼마겠냐? 720인가 그래. 그 다음 숫자가. 절대로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왜? 기본적으로 10의 배수가 되니까. 그래서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0의 배수가 아닌 것만 더하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5-3번이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좀 독특한 유형이기 때문에 기억해둘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뭐 센수학이나 대중적인 문제집에도 많이 소개되는 문제들이니까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5-4번 문제를 적을 테니까 요거 1의 자리만 살짝 지울게. 5-4번. 자, A1은 1이고 B1도 1이라고 하는 AN과 BN의 첫째 항이 모두 1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 AN 더하기 1은 3AN 그 다음 BN 더하기 1은 N 플러스 1 곱하기 BN이라 해서 그래서 CN이라는 수열은 뭐라고 지금 현재 정의를 했냐면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작은 수열. 만약에 AN하고 BN 중에 AN이 작으면 AN이 바로 CN이 되는 거고 근데 AN하고 BN을 비교했을 때 AN이 크거나 같게 된다면 작은 BN이 CN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두 수열 중에 작은 수열을 원하고 싶은 거야. 작은 수열. 좀 더 작은 수열. 근데 야 얘는 내가 1번항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분수거나 지수가 아니면 얘를 간단히 할 수가 없어. 1부터 100까지 곱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100팩토리알 뭐 이런 거 있긴 있는데 다항식의 일반적인 어떤 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차피 노가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분수지수가 아닌 경우는. 그래서 내가 AN과 BN을 나열을 해볼 텐데 AN이야 1, 3, 9, 27, 81, 243, 729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럼 BN 보자. 첫 번째 항은 1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자 N 대신에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N 대신에 2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이 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 곱하면 그 다음은 24 그 다음 5 곱하면 120 그 다음 6 곱하면 720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점점 큰 숫자를 곱하지. 얘는 계속 3 곱하는데 그럼 얘가 나중에는 더 빨리 커지면 더 이상 대소각에 바뀔 수가 없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두 수열 중에 작거나 같은 거를 CN이라고 하겠다 했으니까 그럼 뭐 C1은 아무거나 계산해. C2는 이거겠지. C3는 이거겠지. C4까지는 여기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 CN은 항상 어떤 값을 선택을 한다? AN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그 CN의 5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까지 계산하고 나머지 몇 개? 46개 계산해주면 되겠지. 정리할게.
자, 이거 더하면 얼마니? 33. 그래서 33에 뭘로 시작하고 81로 시작하고 가면 갈수록 자꾸 3을 곱하고 있는데 개수는 몇 개? 원래 전체 50개인데 4개 빠졌으니까 46개 이렇게 되겠고, 자, 요게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이고 그거에 곱하기 2를 한 게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정리해 주는 건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겠지? 되겠지? 곱하기 2 왜 한다고요? 거기 앞에 봐봐. 시그마 2CN이잖아. 그 CN의 합을 구한 다음에 2배 하는 거까지 해주는 게 5-4번이 되겠다. 이거 뭐 3의 4승이니까 값하면은 뭐 3의 50승 나오고 얼추 뭐 이렇게 계산해서 뭐 나오긴 나올 거야. 뭐 이렇게 홀수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뭐 3의 50승이 포함된 것 중에 하나 답이 나오겠죠. 자, 5-4번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6-4번이네. 벌써 마지막이네. 자, 6-4번에 있는 이 유형을 우리가 무슨 점화식이라고 불렀냐, 이름을. 난 이름을 뭐라 붙였지, 얘를? 그래, 1차 점화식이다 했어. 2배하고 1더하고 2배하고 1더해서 만드는 수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1차 점화식이라 했고, 근데 이 수열에 지금 현재 5번째 항이 얼마라는 게 주어졌냐면 47이라는 게 주어진 상황에서 뭐 AN 구하면 돼. 그죠? AN 구하면 되는 거지. 야, 근데 봐보자. 이를 얘기하면 좀 힘들래나? 야,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n번장에 어떤 행동을 취해서 다망을 만드냐 이건데, 근데 내가 얘를 거꾸로 AN으로 정리하면, 얘를 거꾸로 AN으로 정리를 하면 AN 더하기 1 빼기 1을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뭐 함수로 치는 게 역함수야. 내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AN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에서 출발해서 다음 항을 어떻게 만드냐가 일반적인 점화식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5번장이 47이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거든? 그러면은 지금 항에 1을 빼고 2로 나누면 그 전항이 나오는 거야. 그잖아. 그 1 빼면 46, 반으로 나누면 23. 그럼 그 전항은 23이고. 그럼 또 1 빼고 2로 나눠? 1 빼면 22. 반으로 나누면 11. 그럼 1 빼면 10. 반으로 나누면 5. 1 빼면 4. 반하면 2. 그래서 이 수열은 이런 형태의 수열이 있구나라는 걸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하겠냐? 근데 어차피 개차잖아 이거. 자, 얼마 차이나? 3 차이나. 얼마 차이나? 6 차이나. 얼마 차이나? 12 차이나. 개차 수열이죠? 무시 중원디. 내가 뭘로 시작하고 나의 개차가 무엇이냐. 이거에 n-1 개를 더하는 것이 나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되죠. 됐나요? 자, 그래서 AN은 2로 시작을 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3 곱하기 2의 K-1승을 계산하면 되겠다. 3으로 시작하고 공비가 2인. 됐냐? 야, 솔직히 근데 이거 시그마 쓸 필요 있냐?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 꼭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숙달이 된 친구라면 그냥 바로 등비수열 가. 아니 3으로 시작하잖아. 2를 곱하고 있잖아. 개수가 n-1개인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돼? 자, 그럼 여기 밑에는 1이고 정리해주면 3 곱하기 2n-1승에 빼기 3에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요게 바로 일반항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제 그래서 어때 좀 정석적으로 풀어볼까? 자, 볼게. 근데 일단 마무리 좀 줘보고 일단. 이 문제 마무리만 줘보고 일반항 구하는 거 말고 마무리 좀 줘야 돼. 문제가 원하는 게 A의 K 더하기 1 빼기 AK의 차이가 180을 넘는 자연수는 얼마냐부터 뭐 이걸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K 더하기를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고. 3 곱하기 2의 K승 빼기 1에서 3 곱하기 2의 K 빼기 1승 빼기 1을 뺀 거야? 그럼 빼기 1 빼기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게 3 곱하기 2의 K승 빼기 3 곱하기 2의 K 빼기 1승이 180보다 커지는 자연수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고. 근데 애들이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좀 어려워하더라고. 야, 봐봐. 자, 3으로 나누자. 60이지? 야, 이게 2의 K 빼기 1승 되는 거 알겠냐?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2의 K 빼기 1승이 2개면 2의 K승이 돼. 4 더하기 4는 8이 되잖아.
2의 5승 더하기 2의 5승은 2의 6승이 된단 말이야. 그럼 2의 6승에서 2의 5승을 빼면 나머지 2의 5승이 남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2의 k 빼기 1승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사실은. 근데 인수분해 개념으로 보면은 얘를 2의 k 빼기 1승으로 인수분해하면 앞에는 2가 하나 남고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 그잖아? 인수분해하면 그 얘가 1이니까 사실 2의 k 빼기 1승 되는 거거든. 근데 뭐 매치나 대치나 어차피 2의 k 빼기 1승 되는 건 동일한 거니까. 됐냐? 자, 그래서 2의 k 빼기 1승이 60보다 커지는 건 언제니? 2, 4, 8, 16, 32, 64. 얘가 최소한 6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K값은 7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이거를 좀 서술형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이 오른쪽을 정리해 주시고 왼쪽은 그럼 좀 지울게. 알겠지? 일단 지우지 말까? 그래, 일단 정리할 시간을 잠깐 줄게. 자, AO가 47. 자, 그러면은 뭐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변 알파 더하고 그래서 하는 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애매하다고 했던 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다 여기 있어. 세 개. B 더하기 Q 더하기 하는 거. 거기까지 나온다고? 아니야 거기 안 나고. 아, 그래?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 이게 워낙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도 이게 제일 중요했으니까. 교육과정이 바뀌고 칼질을 막 당하잖아. 막 이 유형은 아니야, 이 유형은 아니야 해도 이건 지금 계속 남았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왜냐면 실제 생활에 되게 많거든, 사실은 상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야, 내가 과일 장사야. 내가 가락시장 가가지고 맨날 과일을 하루에 50kg씩 사와.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과일의 반을 팔았어. 생각을 해봐. 내가 오늘 과일 반을 팔고 저녁에 50kg 사온 거야. 그날 또 반을 팔았어. 50kg 사온 거야. 저만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내가 지금 과일이 있었었는데 그 반을 팔고 그 다음에 50kg를 사잖아? 그럼 그 다음날에 과일의 양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느낌들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지. 실제 생활에서 1차 점화식들이 그나마 제일. 그래서 사실은 1차 점화식이 사실은 그나마 좀 계속 끝까지 좀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솔직히 이게 편해. 그죠? 이게 편해. 이렇게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예언할게.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지만 예언해보자면 얘는 분명히 학교 시험에 N 대신에 1, 2, 3, 4를 대입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야. 분명히. 만약에 서술형으로 N 대신에 1, 2, 3, 4 대입하지 마시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지 마시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변형하고 서술형 해야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모르겠어. 중요한 게 더 많아. 자, 간다. 우리 이거 푸는 일반적인 방법이 양변의 알파를 더해서, 그죠? 양변의 알파를 더해가지고 변형을 하는 거잖아. 그건 설명 안 해도 되지. 알파 더하고 계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냐면 자, 갈게. an 더하기 1 플러스 1은 2배의 an에 더하기 1로 변형이 가능해. 교과서처럼 한번 설명해봤어. 이게 변형되지? 양면의 알파를 더해서 빼고 갖다 방정식 풀고 하면 변형이 되지? 그래서 보통은 얘를 치환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bn이라 하고 얘를 bn 더하기 1이라 한단 말이지. 그럼 b1은 a1 더하기 1인데 지금 현재 a1을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 알겠냐? 자, 그러므로 bn은 초항이 a1 플러스 1이고 b1이자 a1 플러스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설인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됐습니까? 근데 an은 1을 bn에서 a를 빼야지만 an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bn이라고 치환을 했는데 더하기 1이 넘어가서 bn에서 1을 빼야지만 an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an은 내가 지금 방금 구한 a1 더하기 1 곱하기 2에 n-1승에 빼기 1이 요게 바로 an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다섯 번째 항이 47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초항을 계산을 해야지. 그죠? 자, 다섯 번째 항이요. 몰라. A1 더하기 1이 얼마인지 아직도 몰랐고. 자, 5 대입하면 16. 그다음 빼기 1인데 걔가 47이 되더라. 그러니까 넘기면 48. 그러니까 나누면 3. 그러니까 얘가 3이 되기 위해선 A1이 2가 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내가 원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칙적인 방법인 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6-4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